2018년 영국 런던 근교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40톤 트럭을 몰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4대가 박살났고 1명이 즉사,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 뉴욕에서는 30대 여성이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3대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사고로 인해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트럭 운전자는 단순한 감기 증상 때문에 약국에서 비처방약 OTC를 구입해서 복용한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30대 여성은 공황장애 약물로 처방받은 알프라졸람 항불안제를 청량 복용했음에도 뇌의 억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운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물 운전 사고로 대형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처럼 심각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물 운전의 진짜 위험성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약물, 특히 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약물이 사고 위험이 음주운전만큼이나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약물 운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물 중에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 불안증, ADHD 치료제, 심지어 감기약이나 근육이완제도 포함되죠. 이 약물들은 졸음, 반응 속도 감소,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운전 중에는 이런 부작용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 따르면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음주운전과 맞먹는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하죠. 또한 한 해 약 5,000건의 치명적 사고가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주목을 받았죠. 이런 약물 운전 사고는 해외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불안감 완화 약물인 알프라졸람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혈액 검사 결과 약물이 졸음을 유발하며 운전 능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한 트럭 운전사가 항히스타민제와 수면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이 약물들은 졸음 효과가 강하고 신체 움직임을 둔화시킵니다. 호주에서는 ADHD 치료제인 암페타민 계열 약물 복용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약물은 사용자의 주의력을 올려주지만 과량 복용 시 반대로 판단력을 저하시킨 사례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약물이 운전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약물 운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각 나라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만큼 심각히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를 도로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약물 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알프라졸람과 같은 약물이 적발될 경우 첫 위반에도 벌금과 면허 정지가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약물의 위험성을 라벨로 시각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약물을 3단계 라벨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안전, 2단계는 주의 필요, 3단계는 복용 후 운전 금지입니다. 만약 3단계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영국에서는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 기준을 넘을 경우 엄격히 처벌하여 사고를 방지합니다. 호주 경찰은 약물 운전 단속을 위해 스왑 테스트 침 검사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 장비는 특정 약물 성분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어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면허 정지는 물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는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면서 새로운 교통안전법을 마련했습니다. 약물 사용 후, 직후 혈액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물 복용 후 사고가 발생해도 약물 사용이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한국 역시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물 복용 후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여러분도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할 때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과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